그 유고를 집에 들인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주로 이야기하세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힘들어, 이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얘기, 그다음에 아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네. 좋네요. 좋아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죠.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짱아랑 둘이 엄마였죠. 짱아 둘이를 키웠고 20살 때, 20살 때. 내가 20살 때? 네, 제가 20살 때. 짱아는 두 달부터 안 됐었고 그때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짱아가 3살 때 둘이를 낳았으니까 제가 직접 둘이를 받았어요. 인생의 반을 함께 하면서 짱아가 저한테 없다는 게 잘 안 믿기죠. 매일매일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강아지 발바닥에서 나는 그 꼬순내, 그거 진짜 딱 한 번만 맡아봤으면. 제가 짱아 그 꼬순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항상 그 힘든 시간에 짱아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면 짱아 발 이렇게 입에 대고서 킁카킁카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펜로스 상담에서는 이제 그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것이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랑 20년 정도 해온 만큼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 오픈톡방 같은 곳에서 그 펜러스 모임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아픔을 누군가가 안다는 게 그 공감대가 있다는 게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조금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그 유고를 집에 들인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싸움의 시작은 유고랑 앞에 개밥 놓은 것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두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런 건데 딱 진짜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한테 한국말 하는 기분인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계속 얘기해봤자 나만 지치고 그냥 얘기 안 해요. 내가 슬퍼할 때 남편 반응이 어때요? 실제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요. 근데서 지금은 나도 마치 그냥 그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고, 그쵸? 그냥 티 안 내고 포기한 거죠. 네, 이렇게 사는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나도 그러고 말면 되는데 내가 한 집에 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으쌰으쌰가 안 됐다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두 분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같이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은 뭐 그렇지가 않네요. 이번 일은 유독 제일 큰 일인데. 아 그렇죠. 저한테는. 나한테는 제일 큰 일인데. 네. 오케이, 네, 좋아요. 그 신랑한테도 뭐 패드 한번 치우라고 안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제 책임이니까 그 슬픔도 제 혼자 책임인 거죠. 뭐.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려요. 저도 슬퍼요. 가장 가깝고 얘기해야 될 배우자랑 말이 안 통해서 핸드폰 잡고 있는다는 게 왜 안 슬프겠어요.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서 뭐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울고 그래요. 그래요? 총 40년 이렇게 살면서 난 힘들 때 어떻게 해왔나요? 그냥 힘들 때 혼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더 짱아돌이한테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아니 근데 그 전부터도
그 결혼 생활하기 이제 만나올 때도 항상 그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는 동물을 안 좋아한다고 그 입버릇처럼 말했었고, 제가 동물을 많이 키우는 걸 아니까 네가 키우니까 그걸 그냥 이해하는 거지, 나는 걔네들을 좋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동물 키우는 사람 이해도 안 간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원하는 건 내 슬픔을 알아달라고 것도 아니고 공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게 중요해요. 계속 어떤 게 저한테 들리냐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주로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아니면 원인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힘들어. 이게 있어요. 이해가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만약에 우리 길을 가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되게 꼬마 아이가 막 뛰다가 척부덕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걔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세상에 떠나가라 할 정도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고 달래기. 뭐 울지 말라고 달래기도 하고, 아 그래 뭐 괜찮아 또 하고, 어디 까졌어? 보자.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도 해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1차적인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지적으로 이해하거나 내가 같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나랑 중요한 관계일 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죠? 네. 그래 너한테 그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 얘가 슬퍼하니까 나도 마음이 좀 짠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지? 좀 살피게 되고, 이거거든요. 바라셨던 것도 그럼요. 그런 거일 거예요. 다 그럴걸요. 그죠? 네.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전 질문 그런 거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 때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방법이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힘들 때도 좀 쓰고 앞에서 엄청 약한 모습도 막 보이고 이런 것에 익숙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남편분도 좀 느끼시는 것 같다고 전 느껴져요.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신경 쓰이고 미안하고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저한테 사과한 적 있어요. 자기가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조금 성공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다고.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지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얘기 들어주고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얘기도 같이 나눠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제가 얘기를 꺼내면 슬퍼할까 봐 오히려 더 안 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겁내는 거거든요. 괜히 내가 건드려서 더 막 힘들어지고 슬퍼지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극할까 봐 자극한다고 여기고 이야기를 안 꺼내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해지는 게 없는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나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비난이면 안 돼요. 그냥 정말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일단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팩트의 지금 내 상태. 내가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짱아 둘이를 보내고 사실 마음이 꽤 울적해. 꽤 많이 울적해. 애들 생각도 많이 나. 2번째, 나는 그래서 당신이 요렇게 정도 해주면 좋겠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내가 애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주면 좋겠어. 요런 정도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3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의소통 방식은 아니지만 필로스는 제가 이걸 붙여요.
어디서 들었거나 그래서 그게 어떤 도움 효과를 주는지 전달하면은 남편분들에겐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괜히 내가 내 부인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금 내가 얘기를 듣는 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20년 정도 있었던 동물을, 가족으로 지냈던 동물을 보내면 이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연히 오는데 이게 너무나 심한 우울감으로 가지 않으려면 같이 지내는 가족이랑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대. 그리고 내가 울고 뭔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수록 나한테 도움이 된대.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 훨씬 좋대. 라고 그것을 붙여줄 수 있어요. 저의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변화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전문가가 알려주신 거잖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했던 패턴으로 그냥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주제로 모이는 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내 실제 현실 일상 삶에서 나랑 서로 같이 손붙잡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사람과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남편분이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뿐이죠. 네, 그거를 남편분에게 한번 대화를 먼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가족과의 그 묶인 실타래 같은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을 추억하고 좀 애들 얘기만 나와도 안 울 수 있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